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평가론으로서 18회를 오늘로서 맞이하게 되네요. 그죠? 자, 지금부터 18회 해설을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겠어요. 1번에 보면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보기 1번에 일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자, 종된 용도 이게 X죠. 그죠? 주된 용도죠. 그죠? 주된 용도. 그러니까 하나 필지마다 지목을 결정을 할 때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주된 용도죠. 종대는 X입니다.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는 임야죠. 그죠? 임야. 잡종지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지목의 시험에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1번이 광천지를 많이 내고 두 번째가 요 임야가 되는 겁니다. 3번에 보면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다 X죠. 그죠? 대가 되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대가 되죠.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 오죠. 그죠? 여러분들, 주유소라는 거는 석유, 기름만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요즘에는 전기차가 있죠. 전기도 판매하는 것도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은 임야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임야가 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은 잡종지가 되죠. 원상회복이 들어가면 임야가 되죠. 그죠?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니까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어났죠. 그죠? 1번에 1200분의 1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곱미터로 한다. 5죠. 그죠? 5. 두 번째, 경계점 자배등로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5죠. 그죠? 세 번째, 경위의 청량. 여기서 경위의 청량이라는 게 경계점 자배등로불을 비치하는 지역이죠. 경계점 자배등로불을 비치하는 지역은 좌표면적 계산법 5가 되죠. 그죠? 4번에 보니까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해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37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량인의 1제곱미터 5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00에서부터 6000은 최소가 1이죠. 그죠? 1보다 적게 놓으면 전부 다 1로 등록해라. 5가 됩니다. 5번에 경계점 자배등로불을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이게 X네요. 그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죠. 그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 지적 파트에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두 개로 분류를 잘 해야 돼요. 하나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로불을 비치하는 지역이고 하나는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계점 자배등로불은 경위의 청량 좌표면적 계산법 최소가 0.1 우리가 어느 단위까지 등록을 하느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것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00에서부터 6000은 평판 청량 전자면적 측정기 1제곱미터,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1이 오면 5가 되고 1이 가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리했던 내용을 기억해 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3번에 봅니다. 3번에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나죠. 1번에 보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상단부를 경계한다. X죠. 그죠?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하죠. 그죠?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경계 결정의 기준은 5개가 있죠. 이 중에 여기에 1, 2, 3은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이고 4번과 5번은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기 1번 갖고 예를 들어 본다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이라면 오죠. 그죠? 그런데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앙이라면 X가 되죠. 소유자가 달랐을 땐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소유권이든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나 예외 4가지가 있죠. 처음에 공공사업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든 매매의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매리를 파는데 최소 만조위가 아니죠. 그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죠. 그죠? X네요.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공공사업이 나왔죠. 그죠? 공공사업을 할 때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사업자가 들어가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X죠. 그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면은, 자, 지력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보니까, 자, 이 고유번호를 가진 토지의 산출 면적이 430.5제곱미터인 경우에 등록할 면적은 430.6X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유번호가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여기에 1이냐, 2냐, 1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고 2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임야대장에는 N은 6,000분의 1과 3,00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430.5 오죠. 그럼 여기서 5 오니까 5보다 커져 올려서 431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를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게 모든 장부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는데 단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2번에 보니까 임야대장에는 공시지가 오죠. 그죠? 지목도 오죠. 고유번호도 오죠. 소유자도 오죠. 그러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게 틀렸네요. 그죠? 3번에 지력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이거 X입니다. 왜 X냐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보면은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력도가 있고 여기에 지력도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력도를 읽을 때는 지력도라고 읽습니다. 이 지력도를 읽을 때는 이거를 읽어줘야 되죠. 경계점 자비도노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력도인지 경계점 자비도노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도면이 나오면 여기에 좌표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다면 경계점 자비도노프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력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자비도노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에는 자, 요게 경계점이죠. 여기에 거리가 나오죠. 이 거리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자, 키를 잡으면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X,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등록한다 X,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에 등록한다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적도 이라면 안 돼요. 앞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토지 대장 5죠. 그죠? 토지 대장에는 지목, 면적 다 등록을 하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지적도에 의한다 X죠. 그죠? 좌표에 의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때, 자, 다시 이 지적도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지적도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세 가지의. 하나가 이것이고 하나가 이것이고 하나가 이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도 도면의 저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어. 그 말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좌표로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지르공부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자, 지르공부를 복구할 때 20일 이상 개시한다 X죠. 그죠? 15일이죠. 15일. 지르공부를 복구할 때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죠. 그죠? 지르공부 복구는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하죠. 우리가 지적에서 시도리사 승인상 3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도공부 반출. 지도공부 복구할 때는 승인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지도공부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한다. 5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 분실이 됐다,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가 버렸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들 때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겠죠. 그럼 조사를 해서 조사서 자료도를 작성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허용 면적 이내이다. 그 말은 면적의 정감이 적죠.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럼 그걸 그대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거나 자료가 없을 때는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는 것이고 경계 면적이 변하면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이게 게시죠. 그죠? 15일 이상 게시한다. 그럼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되죠. 요 이의신청은 게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한다. 그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3번은 5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표시를 할 때 게시기간 내에 시도리사에게 이의신청 틀렸죠. 그죠? 지적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한다. 이 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지리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죠. 지리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X죠. 해당한다. 그래서 지리공부 복구 자료에 보면은 등기부, 판결서, 지리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기일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둔 자료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이죠. 그죠? 자,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철도 용지, 국어, 수도 용지 유지가 공공사업입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오죠. 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어났죠. 국가는 행정기관에 장의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하게 되죠. 오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즉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 일필지 일부가 분할로 채무자의 토지이동 신청은 채권자 및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X죠. 그죠? 채권자는 토지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 7번에 틀린 것은 일어났죠. 그죠? 자, 신규 등록할 때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5죠. 토지 이동은 도시개발사업은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는 60일이 되죠. 그죠? 두 번째, 도시계획구인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죠. 그죠? 세 번째, 신규 등록을 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 관서는 등기필 정보에 의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니죠. 즉 신규 등록에서 등기자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죠. 그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자, 여기는 지력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어났죠. 가장 쉬운 표현로 말하면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은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여기는 원칙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그죠? 자, 축척 변경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축척 변경은 자 보세요. 6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5죠.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그 다음에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를 한다. 5죠. 올해 30일에는 요게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가 일어나는 시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5가 되죠.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필지별 정감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죠. 그죠?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하지 않는다. 자,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죠. 그러면 청산을 해야 돼요. 하는데 안 하는 예외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안 한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 축척 변경 시작할 때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어도 청산을 하지 말기로 하자. 이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청산하지 않는 겁니다. 3분의 2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하죠. 그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O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지적 청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1번에 검사 청량을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X죠. 그죠? 우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에는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할 때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죠. 그러나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의뢰할 수 없다. 그럼 1번은 X네요. 그죠? 두 번째,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X죠. 그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하였다면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15일. X죠. 그죠? 청량 기간이 15일, 검사 기간이 5일이죠. 저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에 4분의 3은 15일, 4분의 1은 5일. 그래서 청량 기간이 15일, 검사 기간이 5일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경계보건 청량은 청량 기간의 5일, 검사 기간 4일. X죠. 왜? 경계보건 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데 검사 기간이라면 X가 되죠. 그죠? 5번에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 소관청의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죠.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검사한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을 볼게요.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1번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에 의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X죠. 그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죠.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의뢰한다. 5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죠. 5개. 1.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지적기술자 징계, 지적기술자 양성. 그 5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이거는 5가 되겠네요. 3번에 보니까 중앙지련의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X죠. 제외죠. 그죠? 제외. 여러분들 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과장 그 자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발령을 받아오면 바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는 거죠. 임기는 없어요. 즉 위원만 임기가 있는 거지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X죠. 그죠? 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든 지방지적위원회든 축척변경위원회든 회의 소집일자 통지는 5일 통일이 되어 있죠. 그죠? 마지막에 지방지적위원회. 자, 여기에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장이 위촉한다. X죠. 시도지사가 위촉하죠. 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위촉을 하지만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그 3개를 비교 설명을 해본다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장 소속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축척변경위원회는 시군구 소속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업무죠. 그죠? 업무.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죠. 1개. 지적청량적부 심사.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죠.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 등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 기타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거를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31회 때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해결사항을 출제를 했었어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5명에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어요. 2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국장, 과장 됐고, 맨 마지막에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전까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같이 18회 평가단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6월도 끝이 나가고 있죠. 그죠? 이제 7, 8월이죠. 그죠? 7, 8월이니까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론 공부를 많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배웠던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